4일차 강의는 우리은행 단기완성편의 조직이해 능력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이해 능력은 과거 상대적으로 적은 문항수가 출제되었으나 현재 많은 기업에서 출제 비중을 높이고 있습니다.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조직이해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 중요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을 묻는 문제 유형들도 출제되고 있으므로 출제 빈도가 높은 관련 이론들을 함께 익혀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기에 갑을 병정 중에서 아래 조직도를 올바르게 이해한 사람을 모두 고르면 조직도 관련 문제로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조직의 체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주어진 조직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답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 조직도를 보면 4개 본부, 3개 처, 감사실을 포함해 총 7개 실로 구성되어 있네. 조직도에서 이를 확인해 보면 먼저 본부는 기획본부, 관리본부, 영업본부, 해외사업본부로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처는 기획처, 인사처, 구매처로 3개의 처가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의 경우 감사실, 홍보비서실, 법무실, 재무실, 자산관리실, 영업기획실, 영업관리실, 해외사업기획실, 해외사업운영실로 모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의 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 4개 본부와 3개 처는 옳지만 7개의 실이 아닌 9개의 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갑은 조직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을을 보면 그런데 감사실은 사장 직속이 아니라 감사위원회 산하에 별도로 소속돼 있어. 조직도에서 감사실을 보면 사장 산하에 있는 다른 조직들과 달리 감사실은 감사위원회 산하에 소속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을은 조직도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병을 보면 사장 직속으로는 4개의 본부가 있는데 그중 한 본부는 해외사업을 맡고 있군. 앞서 사장 아래에 4개의 본부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중 산하에 해외사업기획실과 해외사업운영실이 있는 해외사업본부가 해외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 역시 조직도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답은 을과 병의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정의 말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을 보면 자산관리실과 영업관리실 모두 관리 기능을 하니까 둘 다 관리본부 소속인 것은 당연하지. 조직의 이름을 보면 이 둘이 모두 관리 기능을 담당한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산관리실은 관리본부 소속이 맞지만 영업관리실은 영업본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 역시 잘못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조직과 관련한 실무적인 지식 없이도 주어진 조건이나 내용을 잘 읽고 조직도를 파악한다면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 간트 차트와 관련된 문제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시행 시트 중 간트 차트는 업무 단계별로 시작과 끝에 걸리는 시간을 바 형식으로 표시 관리한 것이다. 제시된 간트 차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단, 주말에는 업무를 하지 않는다. 간트 차트는 주로 업무 수행 계획을 수립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업무를 시작해서 끝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이와 같은 바 형식으로 표시합니다. 전체 일정을 한눈에 볼 수 있고 단계별로 소요되는 시간과 각 업무 활동 사이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 간트 차트에 대해 모르더라도 이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트 차트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조직 이해 능력 영역에서 자주 등장하므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정도는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선택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선택지에서 웹 광고는 5일간 업무가 진행될 예정이다. 위의 간트 차트에서 웹 광고 업무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면 웹 광고 업무는 6월 3일 수요일부터 시작하여 6월 8일 월요일까지 진행할 예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문제에서 주말에는 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실제 업무 진행일은 3일, 4일, 5일, 8일로 4일간 진행될 예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일간 진행될 예정이라는 1번은 답에서 제외됩니다. 다음 2번 선택지를 보면 상품 출시와 거리 판촉은 3일간 업무가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위의 간트 차트에서 상품 출시와 거리 판촉 업무가 함께 진행되는 부분을 보면 6월 9일과 6월 10일 이틀이 겹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 출시와 거리 판촉은 3일이 아닌 2일간 함께 진행되므로 2번 역시 답에서 제외됩니다. 다음 3번 선택지를 보면 6월 4일이 진행될 업무가 가장 많다. 6월 4일 목요일에 진행될 예정인 업무의 수를 살펴보면 시장조사, 신상품 기획, 상품 출시, 웹 광고, 시장 반응 조사로 총 5개의 업무가 진행될 예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겹치는 업무가 많아 보이는 6월 3일이나 6월 5일과 비교했을 때 3일은 시장조사, 신상품 기획, 웹 광고, 시장 반응 조사 4개의 업무가 진행되고 6월 5일에는 신상품 기획, 상품 출시, 웹 광고, 시장 반응 조사로 역시 4개의 업무가 진행될 예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6월 4일이 5개로 가장 많은 업무가 진행될 예정이므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4번 선택지를 확인해 보면 시장 반응 조사가 신상품 기획보다 업무 기간이 더 길다. 시장 반응 조사는 6월 2일부터 6월 5일까지 4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신상품 기획은 6월 3일부터 6월 9일까지 주말을 제외하여 5일간 진행될 예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 반응 조사보다 신상품 기획의 업무 기간이 더 길기 때문에 4번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2번 문제 역시 앞서 본 문제와 같이 간트 차트에 대한 지식 없이도 그래프를 잘 파악할 수만 있었다면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유의한 점은 간트 차트를 통해 업무 진행일을 파악할 때 바의 칸수로 계산한다면 오류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반드시 차트 아래의 날짜에 유의하여 진행일수를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장 생활에서 지켜야 할 예절과 관련된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직장 생활에 나타나는 대화 사례 중 호칭에 대한 예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특히나 직장 생활에서의 호칭 예절은 실제 직장 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므로 모든 직업인에게 중요한 예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A는 이 부장과 김 대리의 대화 사례로 이 부장은 김 대리, 그리고 김 대리는 부장님으로 서로를 부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의 대화상에 등장하는 사람은 이 부장과 김 대리 두 사람이므로 이 둘의 관계를 파악하면 이 부장이 직급상 김 대리보다 더 상급자가 됩니다. 다시 대화를 보면 김 대리와 이 부장은
서로 직급으로 부르지만 김대리는 상급자인 이 부장을 높여 부르고 있으므로 A는 적절한 호칭을 사용한 대화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B는 김사원과 이 과장의 대화 사례입니다. 이때 김대리가 이 자료를 전달하라고 했습니다. 라는 김사원의 말에서 김대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B의 대화상에 등장하는 사람은 김사원, 김대리, 이 과장 3명이므로 이 셋의 관계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직급상으로 김사원보다 김대리가 더 상급자이며 김대리보다 이 과장이 더 상급자가 됩니다. 김사원과 이 과장의 대화처럼 일반적으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화자인 김사원과 청자인 이 과장 외에 김대리와 같이 높여야 할 대상이 있다면 압존법이 적용됩니다. 압존법이란 화자에게 높여야 할 대상이지만 청자가 더 높은 대상일 때 높여야 할 대상에게 높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들인 나와 아버지, 할아버지의 관계에서 할아버지, 아버지가 이것을 전달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아버지는 나에게 있어서 높여야 할 대상이지만 청자인 할아버지가 더 높임의 대상이 되므로 아버지에 대한 높임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B 대화를 다시 보면 김사원은 이 과장에게 김대리를 높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B를 적절한 호칭을 사용한 대화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직장 생활에서의 호칭입니다. 이 압존법은 가정이나 친밀한 관계 등에서 사용되지만 실제 직장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셋의 관계와 관계없이 김사원의 입장에서 김대리는 상급자이므로 김대리를 높여 불러야 합니다. 따라서 과장님, 김 대리님이 이 자료를 전달하라고 하셨습니다. 와 같이 높임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호칭에 대한 예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B이므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C와 D를 확인해 보면 먼저 C에서 김대리와 최대리는 동급자이므로 서로 높임 표현 없이 직급으로 부르는 것은 예절에서 어긋나지 않습니다. 다음 D에서는 박대리는 최사원에게 최땡땡씨, 최사원은 박대리에게 대리님으로 서로를 부르고 있습니다. 박대리와 최사원은 직급상 박대리가 더 상급자가 되므로 최사원이 박대리에게 높임 표현을 하는 것은 적절하며 박대리 역시 직급이 없는 최사원에게 이름을 붙여 땡땡씨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직 이해 능력 영역의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자주 출제되는 이론을 익히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특히 구체적이고 다양한 실제 사례들이 제시되므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를 명확히 파악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4일차 조직이해 능력 영역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